이제 금요일 때 어쨌든 좋게 끝나기 때문에 네네. 오늘 한국 시장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계속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진 이 반복 패턴에 의한 불안감이 아직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얼굴 좀 부었는데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라면을 먹고 잤는데 그보다는 제가 6시 10분경에 여의도에 오늘 딱 들어섰습니다. 네. 네, 여의도에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죠. 건물들에 불 켜져 있는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여의도 계신 이제 증권, 금융 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6시쯤에 커피를 마시고 싶다. 스타벅스에서 마시고 싶다 하시면 여의도로 오시면 됩니다. 문이 열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아침 일찍부터 모든 그 여의도의 분들, 그 주식투자하는 분들이 시작을 상쾌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을 하루 지난 내용이지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에서 7% 이상 급등을 했죠. 네. 급등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면 이전과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더라도 장 후반에 다소 눌림목을 주면서 고점 대비 밀리는 현상으로 대부분 마감을 했거든요. 최근까지의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날 대부분 조정받았습니다. 음. 이튿날은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날 급등을 하게 되면 대부분 거기서 한 팔아주고 다음 날 다시 사는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시장 패턴이었습니다. 목요일 장에서 종가 고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 후반에 더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장도 금요일 장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장 미국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도록 장 초반에 잠깐 밀렸습니다. 아침 초반에 9시 30분까지 밀렸다가 장중 내내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마감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루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시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의미 있는 포인트였는지 단순하게 나스닥 지수가 몇 포인트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좀 전체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는 뭐 1.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리이죠. 카파라고 네.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거래되는 상품인데요. 카파, 징크, 알리 이 세 가지 상품이 비철 금속의 대표 상품입니다. 4%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러 인덱스의 이틀 연속에서 2%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이 지난 금요일 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에서의 시장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들. 그리고 채권 시장은 지난 금요일 날 휴장했습니다. 그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시장은 거래가 되는 반면에 채권 시장은 그 콜럼버스 데이하고 재향 군인의 날에 이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하에서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시장 상황이 연동이 된 흐름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왜 비철 금속에서 구리 가격이 4.7%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부터 여러분과 함께. 근데 우리 네. 그 이런 비철 금속 특히 구리라든가 그다음 은 같은 거 이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이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것 그 어떤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네. 가격이 오른다는 건 또 사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걸 또 예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 구리 가격은 과거에서부터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 그 주식 시장의 선도해서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 모든 산업에 첫 발을 들여 놓는 것이 구리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구리 가격이 상승할 때 1차적으로 중국 경기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기가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지점에서 구리 가격이 금융시장 먼저에서 항상 이전 흐름에서 바라보게 되면 먼저 움직이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시장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그 지난 4월부터는 제가 금리나 환율을 많이 그
바라보고 이 부분을 평가해서 시장에 대입해서 해석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대치 상승 폭을 시현했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주요 지표가 금리 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서부터 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 약간 0.1씩인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네. 아 이제 좋아진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다시 올라서 그때 충격으로 좀 급락했던 네. 지지난 몇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8월 달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8.5% 40년 만에 최대치 4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8.3%였고 그 다음에 8.6%. 그렇죠. 거기 지점. 여기입니다. 4, 5, 6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1%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5월, 6월 이때 쭉 밀렸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제 그 기존에 고점 찍고 정점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해석을 했다가 이게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면서 아 금리 고점 아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0.75씩 4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충격파가 컸다라고 보는데 이제 최근에서 8.3, 8.2, 7.7 나왔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꺾여 버렸습니다. 여기서 뭐 8% 이상의 가격이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7% 내외에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시장의 변수로서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지표들만 보면은 참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한켠에서 자꾸 불안감이 있는 거는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연준은 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날 만한 요소, 그러니까 그 증시가 살아나면 다시 매파 발언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가라앉히는 시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또 이런 매파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시장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시장을 평가할 때 기존에는 이제 물가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업률이 3.5% 내외에서 계속 6개월 동안 움직이다가 지난 그 10월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이 3.7%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고용을 잡아야 되거든요. 연준에서 물가와 고용이 최대 이들의 화두입니다. 네.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에 고용을 잡으려면 기업 경기를 살려놔야 되거든요. 기업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연준에서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기존까지는 고용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을 해도 시장 충격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접근해 본다라면 이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 왜 중요한지 한번 네, 판단해 그러시죠. 볼까요? 네,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지난 금요일장에서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 두 번째는 구리,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인데 투자 심리 개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후반에서 계속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전약 후강이거든요. 전장 아침장에 좀 출렁출렁 하다가 오후장에 강세로 보이는 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패턴인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난 목금장에서 미국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구리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이 S&P 500 지수와 구리 가격을 연동한 시장에서의 흐름을 제가 이제 도표화시켜서 차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가격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주가 바닥을 찍을 때 구리가 먼저 찍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3월 19일에 구리 가격 바닥을 찍었고요. 3월 23일에 주가 바닥을 찍고 대세 전환의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고점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가 먼저 고점을 찍었고요. 종합 주가 지수 S&P 지수는 이후에 이제 그 고점의 가격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바닥 찍는 점도 비슷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구리 가격과 S&P 500 지수의 이제 흐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판단할 때 구리 가격이 움직이는 배경에 있어서는 저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강했던 엔비디아 주가하고도 연동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장에서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목요일 장에서 13% 올랐고요. 금요일 장에서 3% 정도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50% 올랐습니다. 굉장히 셌던 종목이죠.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를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날까요? 최근에 치포동맹이 생각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그 중국의 그 반도체 견제를 위해서 한국, 미국, 중국, 그 대만 이렇게 총 4개국이 5등, 5위 국가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렇죠.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희들 그래픽 카드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SK 하이닉스가 8만 원 저점 찍고 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8만 원 초반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요게 이제 치포 동맹의 기본적인 주가 영향도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얼마나 하는가,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5위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우려스러운가는 이제 크게 논할 바가 아니고요.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그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수서계 정책입니다. 그 동쪽에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산업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쪽에 전력 생산 지역이 집중돼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동쪽 해안선 라인을 통해서 쭉 있죠. 네. 생산 시설도 이쪽에 다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만드는 공장들도 있고 국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공장들도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반면에 서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그 건설하고 투자했던 그 태양광 그리고 그 풍력 이쪽 시설들이 서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의 그 데이터를 서쪽의 데이터 센터로 옮긴다는 정책이 동서수계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동안 8천조 경제 효과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거를 통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AI하고 IT 발전 산업 발전입니다. 네. 이게 10년 동안 진행할 건데요. 10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의 IT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겠죠. 이 도약을 미국이 견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견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에 대한 최근까지의 그 주가 하락과 이후의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 나스닥 주가와 제가 비교 연동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 과정에서 지난 9월에 그 미국의 그 그래픽 카드 중국 수출 견제 내용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바닥 찍고 최근 시장에서 1등입니다. 가장 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장에 유추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그래 치포동맹으로 주가가 빠졌던 종목이 1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하이닉스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그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 시장에서는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 관련 종목 중에서 몇몇의 한솔 케미칼이라든가 또 두산 테스나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바닥 찍고 지금 진행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리 가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시장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금리 환율은 특별하게 신경 써서 체크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구리 가격의 상황을 보게 되면 또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달러 인덱스의 차트입니다. 분봉 차트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 장에서도 달러 지수와 주가 지수,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가 연동해서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키포인트는 달러 인덱스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면서 우리 시장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해 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장에서 그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장 초반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 미국의 지수는 반대의 상황이겠죠.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상승이 나왔죠. 나스닥 지수는 달러 인덱스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 뒤에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네. 종가 고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도 종가 고가, 달러 인덱스는 종가 저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인터넷에 보시면 그 네이버 들어가셔서 달러 지수라고 치시면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분봉 차트가 이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놓고 우리나라 지수 놓고 같이 움직인지를 한번 판단해서 오늘 투자에 참고하시면 상당히 이제 도움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잠깐 체크를 해드리면 최근에서의 구리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구리 가격이 최근에 가격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이거든요. 네. 일간 단위의 거래 움직임인데요. 정확하게 바닥 찍고 최근 가장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움직이면 전체 시장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전체 세계 경기의 경기 회복 신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포인트는 달러 지수의 연속적인 하락, 2% 수준에서 하락, 그리고 1.17%에서의 목금 하락 나왔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바닥 찍고 상승 턴이 확인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장에 대한 전체 분위기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되고 주변 그 상품들의 가격 전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장은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진행 서 있다. 과정 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주식은 사고 손절할지 가져갈지를 판단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 중인 게 네.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네. 아니면 뭐 현금 비중을 늘리고 해야 될 때이냐 네. 아니면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될 때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 시장에 대해서 기술적 접근 측면에서 시장의 그 마지노 그 저기 목표점과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하락장도 많이 경험했지만 강세장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세장에서 항상 학습효과에서 실수를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닥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그동안의 학습효과에서 주식을 팔고 납니다. 그러다 다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판 가격이 생각나서 그 주식을 다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간에 한 15개월 정도 계속 하락하면서 우리가 주식은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야 된다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판단했다라면 이제는 조금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 지점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지난 금요일 날 네. 그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샀는데 이거를 이제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거래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오늘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따라 이제 결론이 나겠죠 어떻게 됐든. 네. 근데 어쨌든 김 대표님은 지금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분위기가 보인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하시면서 그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컨설팅 많이 하는데요. 항상 본인이 주식을 팔았던 가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주식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 주식을 10,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1,500원이야. 최소한 9,900원은 와야지 내가 주식을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매도를 했던 종목은 다시 매수할 때는 새로운 종목인 겁니다.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500원이라 하더라도 저평가되어 있고 더 올라갈 부분이 있다. 12,000원까지 갈 것 같다. 그러면 1,500원이든 11,000원이든 내가 매도했던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기다려야지. 조정받을 때 나는 저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사고 손절할지 가져갈지 판단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그건 이제 또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또 그렇죠. 이미 많이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면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위험을 일단 리스크는 피해야 되잖아요.
저는 달리 봅니다. 그래요? 추세 매매로. 네, 그 주마가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한다고 가는 종목에 물량을 실어서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이 주식시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장인데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면 다른 상품을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지표 하나가 나와서 이랬지만은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는 안 좋잖아요. 예를 안 좋죠. 들면은 뭐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살아 있는 거고 네. 거의 뭐 7.7%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이것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2%만 돼도 엄청 그 2%만 올라도 아 목표치 다 올랐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그거보다 몇 배 높으니까 네. 이러한 환경들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좋아지지 않았는데 네.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다른 부분에 짚어봐야 될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두고 보면 지금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 진행 중이거든요. 무역 수지 적자는 환율 상승에서 일시적으로 최근 3개월 나타나고 있습니다. 23개월 동안 수출이 계속 매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장기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220조 발현되는 시점입니다. 지난해 180조였고요. 그 이전에 2020년도에는 한 100조 정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만 그런 주변에 우려 섞인 그 상황에 대한 분위기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상승 요인의 분위기를 찾아보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돌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판단해 들어도 상승 전환 시점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한번 리스크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요. 지금 뭐 그런 시점에서 어디를 탑으로 좀 봐야 될 것이냐 섹터, 네. 뭐 혹은 주식. 네. 요까지 얘기하기 시간이 좀 부족할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네. 원래 1분 30초까지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원래 주시장의 패턴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먼저 시간차를 두고 지난 2020년 보더라도 반도체가 11월 4일부터 삼성전자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12월 24일에 LG전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에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그 부품주들이 상한가 치면서 이때 시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내려갈 때 3월에 포스코, 철강, 건설주들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가 6월부터 올라갔습니다. 이 패턴의 흐름들이 이 장에서도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2차 전지는 모든 기간을 통해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다음 순서는 전기전자입니다. LG전자나 삼성전기나 관련한 정보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좀 가벼운 종목 좋아하겠다. PCB 업체들 봐야죠.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다음 타자입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종목 간의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좀 여유롭게 투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